지난달에 광양제철소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사고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책임자 처벌해야 된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정확하게 약속을 해라. 끝내 요구안이 전달이 되지 못했거든요. 자신들은 이 지역 경제에 우리가 한 축, 그러니까 항상 지역 주민들을 보기를 을로 보는 거죠. 내가 먹여 살리고 있다.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더 많다. 잡박다시간 기자들의 신개념 토크쇼 전남 기자회견. 네, 벌써 2020년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왔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전 인류가 위협을 받았던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백신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좀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희망적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내년 하반기쯤에 네.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다는 뭐 그런 희망 섞인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바닷물의 염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박멸할 수 있다. 뭐 이런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의 어느 대학 그 연구팀이 실제 그 마스크에다가 기존 마스크에다가 바닷물 염분이 든 물질을 투여해서 했는데 거의 그 박멸되더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래서 울릉도 서울에서 확진자가 2명이나 다녀갔어요. 뭐 3박 4일 동안. 근데 울릉도 현지 주민들은 밀접 접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또 오징어 어선 선장인데 본인이 이제 확진자였죠. 근데 확진자인지 모르고 그 동해 바다에서 저업을 했어요. 며칠 동안. 근데 본인만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함께 그 저업을 했던 배 안에서 함께 저업을 했던 선원 5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전남이 이제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 확산세 속에서 그나마 좀 확진자가 덜 나오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바닷물을 판매하는 세상이 찾아올 수도 있겠는데요. 바닷물 염분이. 그러네요. 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떠들썩했던 한 해였던 것 같고 주식 시장도 침체돼 있고 이게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이 코로나19도 그렇지만 오늘은 감염병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잊을만 하면 재발하는 산단사고 먼저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검은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습니다. 24일 광양제철소 제1고로에서 폭발 사고가 난 뒤 인근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이 사고로 포스코 직원 1명과 협력업체 직원 2명 등 작업자 3명이 숨졌습니다. 명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소방당국은 작업자들이 산소 배관을 점검하던 중 산소가 새어나오면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의 이 같은 중대재해는 한두 번 일이 아닙니다.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은 지난해 12월 24일 2번의 폭발과 화재로 근로자 5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쇠조각이 이순신 대교로까지 날아가 자칫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해 7월 1일에는 변전소 차단기 수리 작업 중에 정전이 발생하고 제1코크스 공장 안전 밸브가 열리면서 1시간 동안 불꽃과 연기가 하늘로 치솟기도 했습니다. 또 6월 1일 오전 니켈 추출 설비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는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이외에도 추락, 크레인 버킷 협착 등으로 해마다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잇따른 사고에 금속노조 광주 전남 지부는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무실에 제가 앉아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평소에 들리지 않던 굉음이 들렸습니다. 깨아가 새는 소리 같은 아주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일고로 쪽에서 시꺼먼 연기와 함께 화재가 발생했고 오늘 기자회견은 당신이 포스코 자본을 규탄하고 최동우 회장을 구속이라는 의미만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노동자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첫걸음을 내딛는 상황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네, 지난달에 광양제철소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지난해에도 네네. 폭발이 좀 있었고 그러는데 항상 폭발 위험이 좀 잔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최근에 발생한 폭발 네. 사고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사고 지점이 광양제철소 그 1고로 부대 설비인 산소 배관 설비에서 폭발 사고가 난 건데요. 근로자들이 이제 고압가스를 취급을 하면서 산소 배관 개폐 밸브를 조작을 하다가 폭발이 이제 발생이 됐는데, 그래서 당시에 그 포스코 정직원 한 분이랑 하청업체 직원 두 분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사고였는데요. 광양제철소 측에서는 이제 그 제철소 자체가 설비가 오래되다 보니까 배관에 균열이 있고 그래서 산소가 강하게 이렇게 분출이 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경찰 조사가 돼봐야지 내 부분은 정확하게 가름이 될 것 같고요. 사고 추정 시간이 이제 11월 24일 오후 4시 2분쯤인데 또 사고 신고가 40분 정도 늦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이 이게 좀 은폐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정황들까지 인식을 하고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산소 배관 문제가 원인인 것으로 좀 추정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정확한 원인은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뭐 구체적으로 뭐 더 나은 게 있을까요, 원인이? 아무튼 경찰, 네. 광양경찰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그리고 관련 기관에서 뭐 합동 감식을 했고 또 지금 추정하기로는 산소 공급 차단 밸브에서 발생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 설비 하자 여부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작업 과정에서 뭐 안전 수칙 위반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산재 사고 그러니까 네. 산업 현장에서 나는 사고가 어떻게 보면 후진국형 사고죠. 우리가 뭐 그럼요. 뉴스에서 해외에서 나는 뭐 대형 사고들, 뭐 인도 어디 무슨 공장에서 뭐 가스가 분출돼서 뭐 사람이 사상자가 발생하고 이런 거 보면은 결국 그 안전 불감증이 인재죠. 원인이지 않은가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 제철소 폭발 사고가 사실 이번만은 아니고 그렇죠. 뭐 지난해에도 12월 그러니까 그때 뭐 기사 제가 보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의 악몽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올라왔던데 그렇습니다. 뭐 그때 당시에는 사고가 어떤 형태였죠? 그날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당일날 취재를 했었는데요. 이날 오후 1시 14분에 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제철소 폐열 회수 설비, 이게 말도 좀 어려운데 여기서 폭발이 발생을 했고 현장 근로자 5명이 이제 중경상을 입었었어요. 근데 폭발 잔해물이 그 당시에 이제 수십여 미터까지 올라갔다가 이순신대교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다행히 이제 이순신대교로 지나가는 차량들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가지고 사고를 추가적으로 막을 수가 있었었는데, 제가 그 사고가 난 지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이순신대교를 탈 수 있게끔 통행 금지가 해제가 돼서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잔해물이 떨어진 곳을 만져보니까 아직까지도 뜨거운 상태였었어요. 그 쇳덩이가 떨어져 있던 곳들이 안전 펜스도 완전히 또 구겨져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게 만약 뭐 사람이나 차량에 충돌했으면 어떤 사고가 벌어졌을까? 정말 예. 이거는 큰 사고가 날 수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고 직후에 최정우 회장이 바로 이제 공식적으로 대시민 사과를 했죠. 포스코 예. 회장이 네, 직접 사과를 하고 네. 직접 했습니다. 그 당시 영상을 제가 봤어요. 네. 불독 기자 리포터 하는 거 보니까 그 전쟁 사진처럼 연기가 마치 그 폭격 비행기가 뭐 폭격한 것처럼 그렇게 연기가 피어오른 거 보고 대단히 심각한 저런 폭발 사고가 저렇게 종종 동북권에서는 일어나는구나. 네. 아니 이게 광양 제철소에 사실상 이게 큰 모기업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포스코라는 기업이 거의 대다수를 다 차지하고 있는 상황일 그렇죠. 건데. 가청이니까. 네,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저는 적어도 이게 컨트롤 타워 역할은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업체가 다르거나 이런다면 모르겠지만 한 기업이 컨트롤을 하고 있다면 적어도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연이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물리적으로 사고를 막는 게 어려워서일까요? 아니면은 아무래도 좀 안전 불감증이 팽배해서 그럴까요?
그렇죠. 뭐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뭐 기업주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제 여론도 일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이제 법 제정 움직임이 있는데 이에 앞서서 이제 우리가 관행적으로 네. 지난 뭐 60년대, 70년대 고도 성장을 하면서 했던 게 뭐 기업주 중심의 그리고 어떤 목표치를 달성해야 된다 이런 우리의 어떤 절박함들 또 그게 모든 게 우선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산업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런 인식이 팽배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기업주들이 사실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그런 윤리적인 문제지만 그걸 앞세우다 보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설비를 같이 교체하고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부분에서 소홀히 하는 거 아닌가. 네. 예,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좀 빠르게 이런 좀 정서가 있어서 그런지 그렇죠. 예, 이게, 저급증이 있죠. 예, 뭐 산업 현장에서도 결국은 그런 문제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태반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또 외국은 그렇지 않지 다르게 않습니까? 굉장히 속도가 느리고 시간이 정해지면 일하다가도 그냥 집에 가버리는 걸 보면 예. 이게 너무 낯설더라고요. 온도차가. 예, 뭐 야근까지 우리나라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노조라든지 이제 이런 곳에서도 항상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노동법을 좀 계속 바꿔보자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온 것 같은데 당시 노조에서도 어떤 입장을 좀 내놓지 않았었나요? 노조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우리 기자회견 가보면 네. 사고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 책임자 처벌해야 된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정확하게 약속을 해라. 이렇게 해서 포스코 노조에서도 당시에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이제 책임자 처벌이라고 언급을 노조가 한 게 최종훈 포스코 회장을 이제 정확히 지목을 했어요. 그런데 노조가 이제 사고 다음 날 바로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근데 이 요구안을 가지고 그 공장에 이제 현장 소장이 있으니까 소장에게 이게 전달을 하겠다라고 본부 건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거조차 제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끝내 요구안이 전달이 되지 못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밖에서 취재진들이 다 있는데도 그걸 거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는 대응이다. 왜냐하면 노조 쪽에서는 노조원이든 어쨌든 그러니까 현장 근로자가 사망을 한 사건이니까 굉장히 좀 격앙되어 있는 이런 상황일 텐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강경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나라는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 처사였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좀 보수적인 그런 네. 예, 기업인 것 같고 이런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했으면 어느 정도는 좀 뭔가를 내놨었어야 됐는데 그럼요. 그런 대응들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뭐 광양지처수업뿐만 아니라 사실 이 동부권에 보면 화학 그 단지도 밀집해 저 있고 국가산단이죠. 예, 그래서 굉장히 폭발 사고에 대해서 좀 민감한 지역이 아닌가 싶은데 좀 대응이 아쉽단 말이죠. 어느 기업보다 네. 포스코가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소통이 되지 않고 이 기자가 어떻게든 연락을 취해서 인터뷰를 하려고 해도 항상 그 이렇게 어떤 난관에 부딪히는 그런 조직이죠. 뭐 그런 게 있다면 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은 이 지역 경제에 우리가 한 축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항상 지역 그렇죠. 주민들을 보기를 을로 보는 거죠. 내가 자신들이- 먹여 자신- 살리고 있다. 돌같이 보는 건가요? 우리 회사가 먹여 살리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네. 뭐 그렇게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예, 전남 동부권 사례 좀 살펴봤고요. 서부권도 한번 좀 살펴보고 싶은데 사실 예외는 아니죠. 그렇죠. 뭐 서부권도. 지난 90년대 이제 한라중공업 이렇게 해서 한라조선소가 이제 서부권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 초기에는 굉장히 사고가 많았어요. 그래서 뭐 철판에 끼어서 사망한다든가 이런 사고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비교적 좀 사고가 줄어들었다고 좀 봐요. 근데 네. 뭐 지난해 그렇죠. 2019년 8월달에 그 용접 작업을 하다가 조선소에서 폭발 사고가 한번 발생했죠. 물론 사망자는 없었지만 이제 외국인 노동자 2명이 많이 다쳤고요. 뭐 이런 사고가 화상을 있었는데. 입었죠. 그렇죠. 예. 네. 뭐 물론 이런 이제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고가 결국은 이제 물론 그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안전 수칙 위반 이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은 네. 이에 앞서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분위기, 성과를 중시하고 그 성과를 채우기 위해서 무리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작업 과정에서 네. 이런 사고도 분명히 있다. 이제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이제 뭐 낡은 설비 아니면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고 또 그걸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가스가 이렇게 유출이 되면 워낙 용접이나 철판 다루는 게 많아서 그렇게 해서 폭발로 이어지는 사고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대다수는 높은 데서 추락하거나 그렇죠. 철판에 깔리거나 이런 사고들이 많이 종종 특히 이제 발생하더라고요. 서부권에는 대부분 이제 뭐 조선업, 네. 현대 밀집돼 삼호중공업을 있죠. 비롯한 이제 협력업체들이 뭐 영암 대불 국가산단에 입주해 있고 그래서 그 관련한 이제 용접에 따른 여러 가지 화재 아니면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런 사고 현장 취재 보면서 이게 단순히 사고 경위나 뭐 원인, 뭐 왜 재발하는가를 좀 진단하기도 하고 해 보는데 사실 그때뿐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또 두 분께서도 뭐 취재를 많이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뭐 현장에서 어떤 기억에 남는 사례나 그런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좀 문제가 된다거나. 기억에 남는 사례라기보다는 항상 천편일률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자인 저희들도 사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는 계속 연속 보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고가 어떻게 경찰 조사가 마무리됐고 검찰은 어떻게 구형을 때렸고 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재발 방지 대책을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사고가 날 때마다 끊임없이 취재를 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조차도. 그렇다 보니까 잊혀지는 거죠. 네, 일단 그렇죠. 잊혀지고. 왜냐하면 또 다른 사건 사건들이 너무나 또 많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렇다 보니 노조들이 더 외로워지는 것 같고 근로자들이 더 외로워지는 것 같고 특히 뭐 당국에서는 뭐 그동안 많이 좋아졌지만 당국에서는 거의 기업의 편을 경영주 편을 들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사고가 기업도 처리되고 그때뿐이지라는 생각이 더 만연한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취재해 보면 사실 그 어떤 패턴이 있더라고요. 네. 사건이 발생하면 가서 취재하고 재발 방지 대책 요구하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그런데 사실 가장 큰 피해자들은 가족들이거든요. 남겨진 가족들인데 사실 그 가족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돌아가 있고 사실 풍비박산 나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거든요. 사람 인명이 네. 인명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귀중한 생명이 어떻게 보면 사라지는 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한 가족의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바꾸고 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사고가 나면 피해자들 중심으로 저희가 좀 취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피해자 가족들이 사실 이제 취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다가 이제 그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각서를 쓰게 되잖아요. 이제 비밀 유지 각서를. 그렇다 보면 언론의 비협조적으로 이제 변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이제 접근할 수 있는 한계가 또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것도 좀 네.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 끌통을 팔 수 없는 예. 깍중 한계에 도달하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렇다고 그분들을 나무랄 수는 없는 예, 거죠. 그렇죠. 그렇죠. 뭐 네. 그분들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이제 돌아가셨고, 그렇죠. 이미 뭐 아빠가 돌아가셨고, 보상은 당연히 남편도 받아야 하는 돌아가셨고, 거고. 다시 뭐 살아 돌아온다는 전제가 없는 이상 그렇죠. 보상이나 경제적으로 좀 받고 거기서 끝내려고 하죠. 당연히. 마무리를 빨리 예, 짓고 예, 싶죠. 그렇죠. 예. 보상의 주체인 기업에서 더 이상 이제 진도를 나가지 말아라 이 조건으로 그런 협상 그렇죠. 카드를 내밀기 때문에 포스코는 항상 쓰더라고요. 예. 네. 이 돈 많은 사람들의 어떤 가장 전형적인 이제 방법이죠. 네. 돈 이게 부유하지 못한 사람을 대할 때 돈으로 이제 해결하는 거죠. 돈으로. 어떤 뚜렷한 대책이 있다기보다는 이게 스스로들이 좀 그런 근무 환경을 좀 만들고 기업에서도 그런 의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사고들을 좀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뭐 두 분은 어떤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이런 말이 지난해부터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그런 말이 나왔죠. 산업재해가 계속 발생하니까 죽음의 외주화, 죽음의 뭐 위험의 외주화. 그래서 네. 그 어떤 기업이 자기들 본사 직원에게는 그런 위험한 어떤 작업을 안 맡기고 외주와 협력업체에다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포스코 사고도 협력업체 직원이 꼭 지금 다치고 네, 맞습니다. 사망자에 포함된 이유가 위험한 작업은 이제 외주 이제 협력업체에게 맡기는 거죠. 위탁을 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위험한 작업을 정규직 그 회사의 본사의 직원도 담당할 수 있고 그 위험한 작업을 위험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안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오늘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산단 사고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다음 시간에는 더 핫한 이슈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